지금 이 순간 글로벌 경제의 운명을 가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4월 10일 금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거기서 미국이랑 이란 대표단이 마주 앉아. 이 회담 하나로 내 계좌도님들 계좌도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미래 중 하나로 던져진다고. 그리고 그 두 미래의 격차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본 어떤 분기점보다도 커. 안녕, 경제크래프트야. 4월 7일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이란 이 주 조건부 휴전, 그 두 갈래의 시나리오를 끝까지 파헤쳐 볼 거니까 딱 집중해줘. 그 전에 님들, 숫자 하나만 기억해? 9달러. 지금 글로벌 유가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정확히 배럴당 9달러야. 4월 10일 회담 결과에 따라 이 9달러가 연기되거나 60달러가 돼. 연기되면 시나리오 A, 60달러가 되면 시나리오 B. 이 한 줄 차이가 님들 계좌를 가른다고. 자, 그럼 시작해보자. 일단 상황 정리부터.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 봉쇄해왔잖아. 그러다 4월 7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 전체를 끝내겠다고 한 데드라인을 1시간 남겨둔 시점,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마지막 중재안을 들고 등판해. 결과는 이 주 조건부 휴전,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 이란이 내놓은 10개항 평화 제안을 협상 기반으로 한다는 조건이었지. 그리고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이 직접 만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휴전, 구조적 균열이 벌써 여러 군데서 보여.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전선은 휴전 대상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고, 이란 내부에 배포된 페르시아어 성명에는 영어 버전엔 없는 우라늄 농축 용인 문구가 들어있어. 한쪽이 삐끗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살얼음판이라는 거지. 이거 스타크래프트의 한 장면이랑 진짜 똑같아. 한방 병력 다 모아놓고 정찰을 못한 채로 상대 본진에 진군해야 하는 그 순간, 본진이 비어있으면 게임을 끝내는 거고 캐논러시였으면 한 방에 게임 끝이지.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이 딱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야. 이슬라마바드 정찰 결과를 모른 채로 4월 10일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찰 결과를 동등한 무게로 보여줄게. 먼저 시나리오 A, 협상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 개방되는 디에스컬레이션 흐름이야.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유가지. 한때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았던 브렌트유에는 약 9달러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끼어 있었거든. 이게 빠르게 빠져. 연말까지 70에서 80달러 선으로 안정화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사라지면 미국 연준은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수 있고 S&P 500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게 돼. 이 흐름에서 가장 크게 웃는 곳이 어딜까? 첫 번째, 한국 메모리 듀오야. 삼성전자가 이미 4월 7일에 1, 4분기 잠정 영업이익 57.2조 원을 발표했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5% 폭증. 단 한 분기 만에 2025년 연간 이익을 통째로 뛰어넘은 한국 기업 역사상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을 단 3개월 만에 다 벌었다는 거야. HBM4 양산도 본격화됐고 그동안 약점이었던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다시 올라섰지. 휴전이 성사되면 K비증권 같은 곳은 목표가를 36만 원까지 잡고 있어. SK하이닉스는 더 공격적이야.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목표가가 145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열려 있어. 근데 여기서 님들이 꼭 알아야 할 변수가 하나 있어. 구글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터보퀀트라는 기술이야. AI가 쓰는 메모리 용량을 성능 저하 없이 무려 6분의 1로 압축하는 알고리즘이지. 처음 발표됐을 때 시장 반응이 뭐였는 줄 알아? 메모리 수요 파괴 시그널. 하이닉스랑 삼성 약세 베팅이 잠깐 몰렸어. 근데 이건 단기 시각이고 진짜 그림은 정반대야. 메모리 요구량이 줄면 데이터 센터에만 갇혀있던 고성능 AI가 스마트폰, PC,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엣지 디바이스로 다 내려와. 그러면 칩 한 개당 메모리는 줄지만 전체 디바이스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시장 파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야. 시나리오 A가 발동되면 이 장기 그림이 본격적으로 현실이 돼. 단기 노이즈에 속아서 메모리주 던지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는 거지. 두 번째, 사무대출 시장에 안도 2조 달러까지 부풀어 오른 글로벌 사무대출 시장에는 PIK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차입 기업이 현금으로 이자를 못 내고 그 이자를 원금에 얹어버리는 방식이야. 쉽게 말하면 카드 리볼빙이랑 비슷해. 당장은 안 터지지만 원금이 계속 불어나는 거지. BDC 펀드 평균 PIK 비중이 이미 8%까지 치솟았어.
휴전이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차환 숨통이 트이고 블루아울이나 RS 같은 대형 운용사 BDC 펀드에서 벌어지던 환매 사태가 진정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도 끼워 넣고 싶어 할 거야. 4월부터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캡 양산이 시작되고 금리 인하로 자동차 할부 수요가 살아나니까 강세장 목표가 $500 재돌파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 진짜 그런지는 결론에서 좀 따져볼 거야. 님들도 일단 기억해둬.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도 이 흐름에 크게 올라타 유가 안정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오고 $1 환율은 1,300원 초반으로 안정화돼.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빠져나가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로 V자 반등을 시도해. 한국이 원유 100% 수입국이라는 약점이 유가 안정 국면에선 그대로 강점으로 뒤집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반대편 좀 짚고 가자. 로키드 마틴이나 RTX 같은 방산주에 끼어있던 전쟁 프리미엄은 빠져. 머스크 같은 해운사가 컨테이너당 최대 $3,800까지 부과하던 긴급 할증료도 철회되고, CF 인더스트리스 같은 비료주의 변동성도 잦아들어. 평화의 청구서를 받는 섹터들이지. 자, 이제 시나리오 B로 넘어가자. 협상 결렬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 봉쇄되는 꼬리 위험 시나리오야.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매일 통과하는 원유가 약 2천만 배럴,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0%야.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 브렌트유는 단숨에 $130를 돌파하고 최악의 경우엔 2008년 최고치인 $147를 넘어 $150까지 가. 미국이 4억 1200만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풀어도 일일 300만 배럴 이상의 구조적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야. 즉각적인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경제를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르고 S&P 500은 추가로 15%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에 진입해. 그리고 여기서 시나리오 A에서 안도했던 모든 자산이 뒤집혀. 먼저 사모대출. PIK 이자로 간신히 연명하던 한계 기업들이 차환벽을 못 넘고 연쇄 디폴트 모드로 진입해. 사모대출 자산의 30에서 40%가 사스와 테크 기업에 묶여 있는데 이 부실이 확산되면서 BDC 펀드런이 시작되는 거야. 무디스가 2026년 6대 신용 리스크 중 하나로 꼽은 사모대출 스트레스 전이가 진짜로 현실화되는 거지. 반도체는 더 끔찍해. 카타르가 글로벌 헬륨 공급의 약 30%를 책임지는데 이미 이란 공습으로 라스라판 천연가스 시설이 멈춰선 상태에서 휴전마저 결렬되면 헬륨 공급은 사실상 영구 차단이야. 헬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웨이퍼 식각하고 패키징할 때 대체 불가능한 가스거든. 다른 걸로 못 바꿔. 스팟 가격은 이미 40에서 100% 폭등했고, TSMC의 코어스 패키징이 멈추면 엔비디아 GPU 출하도 같이 멈춰. 알루미늄은 4년 내 최고치를 갱신 중이고, 거시 둔화로 빅테크의 AI 캐펙스가 위축되면 SK 하이닉스 약세장 적정가는 72만 원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가치평가 모델에 잡혀 있어. 삼성전자도 그 막대한 1사분기 실적이 무색하게 재고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테슬라는 직격탄이야. 알루미늄 폭등으로 원가 오르고 고금리로 수요 더 죽고 마진율이 5% 미만으로 압착돼. 사이버캡 양산 일정마저 지연되면 JP모건 분석가가 경고한 $200대 초반 혹은 그 이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야. 대신 반대편이 폭주해. 로키드 마틴, RTX,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는 수주 폭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머스크나 HMM 같은 해운사는 희망봉 우회로 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단기 실적이 폭등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식량 안보야. 카타르 라스라판이 글로벌 LNG 공급의 약 19%, 80 MTPA를 담당하는데 이게 멈추면 LNG를 원료로 하는 질소 비료 생산도 같이 멈추거든. 전 세계 요소 비료 수출의 25에서 30%를 책임지는 중동이 막히면 CF 인더스트리스 주가는 폭등하지만 그 이면에서 글로벌 식량 인플레이션이랑 농업 위기가 동시에 터지는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서 미국 이야기네 하면 안 돼. 시나리오 B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한국이 가장 먼저 맞기 때문이야. 한국은 원유 100% 수입 국가야. 브렌트유가 $150 가면 무역수지 한 방에 적자 전환하고 $1 환율은 1,500원을 뚫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자금 빼는 속도가 가속되고 코스닥 중소형주는 더 빠르게 무너져. 그리고 진짜 폭탄은 가계부채야.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고 변동금리 영끌족이랑 자영업자 대출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거든.
미국이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리면 한국은행은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 안 올리면 환율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영끌족이랑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쓰러지고 그게 다시 코스피 소비주랑 은행주로 전이돼. 시나리오 B는 미국 약세장이 아니라 한국 위기의 트리거라는 거야. 자, 결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림, 역사상 처음이 아니야. 1973년 1차 5일 쇼크 때 유가가 4배로 뛰었고 2008년엔 배럴당 147달러까지 갔어. 그때 살아남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첫째, 부채 비율이 낮은 현금 부자 기업. 둘째, 가격 결정력을 가진 독점 사업자. 셋째, 실물 자산을 깔고 앉은 회사. 지금 우리가 짤 포트폴리오도 정확히 이 세 조건을 통과해야 해. 이게 50년 동안 검증된 위기 생존 공식이거든. 자님들, 여기까지 들으면 머리가 복잡할 거야. 어느 쪽에 베팅해야 하지? 내 결론은 명확해. 베팅하지 마.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순간 50% 확률로 계좌 반토막이야. 대신 조건부 스위칭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4월 10일 협상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 어느 쪽으로 가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수랑 매도 리스트를 지금 미리 만들어 두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흔들리지 않을 핵심 방어선부터 깔고 가야 해. 나는 그 자리에 삼성전자를 놓을 거야. 분기 57.2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은 시나리오 A에서는 글로벌 1위 탈환의 발판이 되고 시나리오 B에서도 그 막대한 현금이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해. 어느 쪽이든 가장 먼저 무너지지 않을 자산이라는 거지. 아까 말한 위기 생존 3조건, 현금 부자, 가격 결정력, 실물 자산 다 해당하잖아. 님들 포트폴리오의 기둥으로 먼저 세워둬. 그 위에 시나리오별 공격수를 올려. 시나리오 A가 발동되면 늘릴 자산,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낙폭 과대 우량주. 이쪽은 AI 캐펙스 100조 달러라는 수요가 이미 확정돼 있고 단지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멀티플이 눌려있던 자산들이거든. 매크로 한 방만 풀리면 디스카운트가 바로 해소되는 단일 변수 베팅이라는 거지. 시나리오 B가 발동되면 늘릴 자산, 로키드 마틴, RTX, 국내 방산주, CF, 인더스트리스 같은 비료주랑 해운주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리고 금이랑 현금 비중을 40% 이상 확보해. 자, 여기서 아까 미뤄뒀던 그 종목, 테슬라. 솔직히 말할게. 나는 테슬라를 시나리오 A 공격수 그룹에 안 넣어. 왜냐고? 테슬라 1사분기의 진짜 문제는 이란 전쟁이 아니거든. 5만 대 재고 누적, 마진율 5점, 8% 추락, BYD랑 샤오미의 저가 공세. 이거 전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들이야. 강세장 목표가 500달러를 찍으려면 휴전 성공만으로는 부족해. 사이버캡 양산 수율 안착, FSD 규제 통과, 중국 경쟁 압력 완화까지 4개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고. 이건 단일 매크로 베팅이 아니라 2중 3중 조건부 베팅이야. 같은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 거지. 님들한테 추천하는 건 테슬라는 4월부터 시작되는 사이버캡 양산 수율이랑 FSD V 14.3 데이터가 확인되는 5월 이후 별도 트랙으로 따로 검토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알려줄게. 그리고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지금 당장 줄여야 할 자산이 있어. 부채 비율 높은 B2B, 소프트웨어 기업, 하이힐드 채권, BDC 관련 자산. 시나리오 A에서도 이 자산들 매력은 평범하고 시나리오 B에선 가장 먼저 무너져. 비대칭이 너무 커. 마지막으로 님들이 매일 모니터링해야 할 두 가지 지표를 알려줄게. 첫째, 사무대출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 둘째, 카타르 헬륨이랑 LNG 공급 재개 여부. 이 두 개가 동시에 악화되는 신호가 보이면 그 즉시 시나리오 B 모드로 전환해야 해. 자, 마지막으로 님들이 이 영상 끄고 오늘 밤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알려줄게. 첫째, 증권 앱 열어서 두 개의 관심 종목 그룹을 만들어. 시나리오 A 매수 리스트랑 시나리오 B 매수 리스트. 둘째,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부채 비율 200% 넘는 거 있으면 비중 점검해. 시나리오 B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그쪽이니까. 셋째, 4월 10일 한국 시간 새벽 시간대 알람 맞춰. 회담 결과 발표는 미국이란 시차 때문에 우리한테 새벽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순간이 님들 스위칭 골든타임이야.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 이 회담 끝나는 순간 바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종목별 대응 전략 정리해 줄 테니까 님들 알림 설정 꼭 해줘. 경제크래프트였어. 다음에 봐.